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얼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제기관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켜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의 분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는데, 그 전에는 김용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괄약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를 조합한 운동을 출생 장려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가 국민적인 비난과 조소에 부딪혔고요.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정관, 난관 보건 수술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했다가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센 비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출생 고령화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신희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미래 세대의 마음 건강을 지켜 내적 동기를 보듬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생과 관련해 백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 단 한 개도 약발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도 비난하는 코미디 같은 정책들 때문에 거꾸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내적 동기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털어보러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7일에 여수산단 유해 화학물질인 이산화황가스가 누출되면서 지역민들 긴급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 연출됐다는 뉴스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또다시 여수산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여수산단의 유해 물질 유출과 화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1분 여수시 여수산단의 한 공장 내부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장비 16대와 인력 45명을 동원해 25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어제 불로 해당 공장의 집진 설비가 불에 타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여수소방서는 해당 설비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순천시가 지역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순천시 의회에 보고했는데 순천시 의회 반응이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다고요? 네, 순천시가 지역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최근 순천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시의회 관련 상임위의 반응이 냉담한 상황이어서 순천시의 향후 사업 추진 구상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80억 원 상당의 예산 규모로 5년에 걸쳐 추진되는 순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관련 계획안을 검토한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 비판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은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구역에 문화창조 상권과 스마트 상권, 테마거리 조성, 글로컬 관광 상권 조성 등 크게 4개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주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해당 사업계획안이 순천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의 고유성이나 특색을 살리기보다 AR이나 VR 디지털 투어, 또 이대회 2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유명 유튜버 활동 등 상투적인 행정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순천시의회는 사업 내용에 버스킹이나 관광축제가 빠지지 않고 또 웹툰 애니메이션 거리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6억 원 상당의 조형물 설치 예산이 여전히 포함됐다며 순천시가 구상하는 사업 계획이 원도심 주민들의 고민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경위 일부 의원들은 해당 사업 계획에 원도심 지역만의 고유한 콘텐츠 개발이 없고 핵심에 비껴나 있는 나열식 행사 위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5년 후의 결과물에 대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 목적에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 내용,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이 집행부와 시의회 이견으로 보입니다. 네, 이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의 이번 순천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올해 12회째를 맞는 이 푸드아트 축제의 경우 당초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원금을 받고 참가하는 상인들이나 또 기획사가 주관하는 행사 위주로 진행돼 실제 원도심 상권의 기여도가 낮다며 비판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진행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시민광장 사업, 396억 원 상당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국비 사업을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사업 등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순천시 의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비판 입장이 나오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를 설득하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순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시민광장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 변수는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순천시의 사업 구상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원도심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순천시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순천시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이 순천시 의회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분명한 만큼 집행부나 의회 주민들이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최근에 시청사가 위치한 광양시 중마동을 두 개로 나누기 위해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요. 네, 최근 광양시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광양시의 중심 구역인 중마동을 둘로 나누는 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동을 나누는 이른바 분동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 중마동은 지난 1989년 광양지구 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되면서 이 두 개의 법정동인 중동과 마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 중마동의 인구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57,691명으로 전국 2,113개 행정동 중 30번째 규모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중마동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전국의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아 각종 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있고 민원 처리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는 중마동 관할 면적이 전국 행정동 평균보다 역시 2배나 넓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두 개였던 동을 하나로 통합을 했다가 다시 나누겠다는 구상인데 동을 두 개로 나누게 될 경우에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편리함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광양시는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마동을 적정 인구수와 관할 면적을 가진 두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게 되면 보다 촘촘한 행정력이 가능해져 지금보다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광양시는 중마동이 두 개의 동으로 분동이 될 경우 인구수와 관할 면적이 적정하게 조정되면서 행정 효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민원 처리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이 동이 분할되고 새로 동사무소가 추가로 건립되면 주민들의 동사무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선거구 불일치 등의 문제도 해소되는 데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동안 불규칙하게 선정되었던 이 중동과 마동의 경계를 이 대로나 생활권 등으로 조정해 주민들도 구분하기 어려웠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결국 지역민들께서 의견이 동을 나누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과정 앞으로 일정 정리해 주실까요? 네, 광양시는 중마동을 둘로 나누는 시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는데요. 이 동 분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시 홈페이지 시민 참여 신규 정책 사전 공개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 감동시대 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광양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제시된 주민 의견을 종합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구역 경계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이르면 내년에는 조례안 개정을 거쳐 새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중화동 분동은 행정 효율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2년 연속 증가하는 광양시 인구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차례로 연결해서 각종 현안들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동용 의원 나와 계십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계속 지역에 있으면서요. 그동안에 이제 못 만나 뵀던 분들 좀 뵙고 인사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요즘도 계속 이제 매일 좀 걷고 있습니다. 걷고 계세요? 예. 어디 뭐 걷기 좋은 데가 좀 있습니까? 예, 광양 읍내 이제 동천하고 서천 사이에 이 산책로가 잘 정비가 돼 있어서요. 예, 그걸 계속 좀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정 기한이 지난주 금요일까지였는데 뭐 이번에 또 이제 넘겨지게 됐고 좀 회동이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법사위, 운영위, 뭐 과방위 자리를 이제 여당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들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원래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이 지난 7일 자정 또는 8일 0시까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이제 합의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상컨대는 민주당이 좀 단독 강행 처리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도 그렇고 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하고 계시는 거여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예. 거기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원구성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현재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11개 명단을 제출했는데 오늘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11개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생각한 나머지 7개는 차후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나름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명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합의가 안 돼서 11개 중에 어떤 걸 차지할 건지를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건데 그 나머지는 국민의힘 몫이라고 해서 또 남겨두는 것도 사실 괜찮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매번 원구성이 좀 늦어지면서 뭐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물론 이제 상황은 좀 공교롭게 됐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입법부인데요.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을 해두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가 국회인 건데 서로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국회 의사를 결정하라는 취지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이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의석수 다수를 차지하기 쉽도록 선거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국회가 그렇게 합의제 기구인 그 취지를 살린다면 다수당의 경우도 다수결만을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요. 또 소수당의 입장에서도 대화와 토론 없이 소수당의 지도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도 민주주의와는 좀 동떨어진 일일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지점을 다수당과 소수당이 잘 좀 인식하고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이 가장 자주 이제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 말을 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가 2008년도 18대 총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81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의석수였는데 한나라당은 그때도 여야 협상을 통해서 원구성을 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느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8월 26일에 해야 했다. 그리고 관리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했다.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태도를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관례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제 생각은 지난 21대 때 국민의힘이 좀 더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법사위원장의 일방 진행으로 인해서 여야 간 논쟁이 있는 법안을 아예 상정도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법안을 본회의까지 가져가려면 매번 패스트트랙을 태웠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법사위가 그렇게 철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거부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부터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리적 토론, 논쟁 이런 게 잘 되지 않고 강행체로와 갈등이 반복됐단 말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일정한 견제를 할 수 있게 한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건데 사실 21대 국회에서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국회 운영을 자주우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됐던 것이지요.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협치라는 미명하에 또 국민의힘에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여서 예.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 파행적 분위기를 계속 좀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당 관련해서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정당법상의 조직인 지구당 부활이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급하면서인데 지구당 조직에 대한 찬반 의견이 좀 정치권 내에서도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예. 지구당 부활을 먼저 이야기했던 건 5월 23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발언을 먼저 했고 그리고 5월 30일 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지만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 개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정당법상 공식 조직은 중앙당하고 도당만 있는 거고요. 예. 저희가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구에 포함되는 당원들 협의회의 명칭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위원회는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도 없고요. 당비 집행권도 없습니다. 당비는 도당이 집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 그 지구당이 돈 많이 드는 정치의 표상처럼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2002년도 대선 당시 그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구당을 없앴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건 이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권리당원 모집이나 당 활동이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역위원회는 사무실도 두지 못하고 독자적인 조직도 두지 못하고 재정집행권도 갖지 못하고 이런 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정치자금 모집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치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이거를 당장 국회의원 당선이 쉽지 않은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회나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역위원회만 봐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특히 소수당인 진보정당 등의 경우도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당 부활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있어 왔던 거고 21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를 만들면서 정개특위의 논의사항 중 하나가 지구당 부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개특위에 활동하셨던 분들 말을 들었더니 그 원외지구 지역위원장들은 대부분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고요. 또 권리당원 숫자가 많아서 당비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 게 더 유리한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이라고 하고. 그래요.
대신 지구당이 있건 없건 큰 차이가 없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지구당 보궐에 좀 미온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지난주부터 화제인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상당량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 배경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발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탐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하려면 그간 우리가 비밀리에 조사를 해보니까 초대형 유정이 발견됐다 이런 걸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시추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이 판을 되게 키워버린 거란 말입니다. 예. 사실 이 정도는 석유공사가 해도 되고 산업부 장관이나 차관이 해도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걸 나서서 한 것도 큰 사건이 돼버린 데다가 대통령이 그 발표를 하면서 140억 배럴이나 또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의 가치 뭐 이런 불확실한 가능성을 수치로 언급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판 자체가 되게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아니면 말고 시계 국정전환 쇼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19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포항 앞바다 양질의 석유 발견됐다라고 하는 장면하고 좀 오버랩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예전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1998년도에 동해 그 일가스전에서 양질의 가스층이 발견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 시추를 했더니 경제성이 있는 걸로 최종 확인도 됐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까지도 안 나섰어요. 입 다물고 있다가요. 2002년 3월 달에 가스전의 생산시설 기공식 할 때 처음으로 이걸 참석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번은 하여튼 최초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오바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정치 논쟁거리가 돼버렸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액트지오사가 탐사 시추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문가들 표현에 의하면 20% 정도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도는 해볼 만하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액트지오사의 발표 자체도 믿을 수 없다. 액트지오사가 뭐 주소지가 가정집이라더라, 매출도 신통치 않다더라 이런 불신도 있는데다가 또 일부에서는 이미 로얄더치 시델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고 석유공사하고 함께 영일만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의 우드사이드사도 이미 철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액트지오사의 발표를 믿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건데요. 네. 그런 비판들도 있긴 한 건데요. 근데 그러나 2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발표가 있으면 저희는 그 차분하게 이 문제를 탐사하고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이게 막 정치적으로 뻥튀기 하려고 들지 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140배를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이제 대통령이 기준을 잡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탐사를 해보니 경제성이 없는 경우라도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리한 시추가 진행될 수 있고 한국석유공사가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석유공사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탐사를 해서 경제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고요. 그 국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다른 이야기 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탐사를 진행하도록 석유공사나 산자부를 계속 좀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전남 의대 관련해서요. 동서간 갈등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순천에서는 뭐 시도의원들 뭐 삭발 이어가고 있고 서부 쪽에서도 다선 의원 방문하면서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인데 국회의원들의 가세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동북권과 서북권, 순천대와 목포대 이런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건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거니와 의대 신설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중요 문제를 두고 정치인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건 뭐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게 특정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이성적 접근들이 필요한 거지 현수막 내걸고 걸기대하면서 상대방 공격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치닫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이건 전남권 의대를 안 하겠다는 의사처럼 보이는 거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의 분위기들을 보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게 됐지만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이라 좀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좀 자꾸 전남 내에 갈등이 생기니까 교육부는 오히려 안 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흘러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는 지금의 그 정치권의 행태는 지극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론으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의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국회 이제 개원 아마 이제 한 첫 주 정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바쁘게 초보 원내대표로서 적응하면서 재밌게 또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 상황은 별로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재미가 정말 없죠. 예, 뭐 뉴스거리는 많은데 재미가 없어요. 예, 엉망이고요. 우리나라 국회가 서로 굉장히 또 강성 지지층의 눈치도 많이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럴 부분들이 그런 용기를 잘 못 냅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극한 대립하고 이러다 보면은 별로 재밌는 얘기가 잘 안 나오죠. 예, 요즘도 특히 원구성 협상도 많이 그렇습니다. 1, 2주밖에 이제 안 되셨지만 그 밖에서 평가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정치 평론 주로 하시다가 안에 들어가서 겪으시는 것과 좀 다릅니까, 결이? 일정 부분은 다르고요. 이해가 되는 것도 좀 생기고. 네, 왜 이 모양인가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도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라는 거를 300명에게 분산하고 또 그것을 각각의 위원회와 각각의 정당이 분산해서 다소 느리지만 신중한 처리를 하도록 해놓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좀 대화하고 토론하고 뭔가 그래도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어떤 노력이나 시스템이 조금 발전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서 국회 원구성 말씀 주셨는데 언제쯤 확정돼가지고 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내지는 이제 범야권이 어떤 일방 표결 처리를 통한 원구성 자체는 금방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이제 국회 열 때도 처음에는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갔었는데 결국 한 1년 정도 남짓 기간을 지나서 다시 국민의힘에게 한 7개 정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반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어떤 식의 형태로 표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확정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 편들고 이럴 생각 없지만 예를 들면 18개 상임위 중에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서 11개만 가져가겠다. 남은 거 국민의힘이 가져가라라고 해도 또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존심상 그걸 고지고대로 주는 거 받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사파 싸움은 일정 부분 표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아마 기존의 예를 봤을 때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가야 뭔가 어떤 최종적인 그런 타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네. 지난주부터 그 영일만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량의 가스 석유 매장돼 있다는 대통령의 발표 난 이후부터 화제인데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이 걱정이다라는 발언을 최근 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대통령의 말을 하시게 되면은 대통령은 어지간하면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패라는 거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실패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함부로 호언장담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 영일 만에 석유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5개 시추공 파서 했는데 만약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하기보다는 한 번 더 파볼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과잉 투자 또 과잉 예산 소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시기보다는 실패해도 되는 인물, 뭐 예를 들면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석유공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하고 나서 확정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셨어도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저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 하셨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지지율 때문입니까? 그림을 바꿔야죠. 이게 요즘 우리끼리 쓰는 뭐 다 아는 표현이시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에게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갖고 있는 거는 총선에서 졌는데도 국민의힘 연찬에 가셔가지고 이 어퍼컷을 하면서 내가 욕을 먹을 테니 뭐 술 한 잔씩 하자 이런 부분인 건데 장면을 계속 두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최근에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보다 좀 긍정적이고 좀 대통령이 뭔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나. 그리고 입장 바꿔서 저도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더라도 뭔가 좀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실패 가능성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저는 국민 신뢰도의 관점에서도 대통령보다는 그냥 실무진 정도에서 담담하게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북한과의 관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풍선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설치해서 대북 방송도 재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당연히 이 부분은 북한이 우리에게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 자체가 가장 문제고 당연히 규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좀 걱정하는 지점은 이 확성기를 다시 재가동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것도 그 영일만 석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 때문에 너무 어떤 협상이라든지 물밑 소통의 노력 없이 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저는 원론적으로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하면 저희도 강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 당연히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과의 물밑 교류나 물밑 소통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단절된 거의가 아니라 거의 100% 단절된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강경 대응도 필요하지만은 최소한의 물밑 소통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결국 뭐 점점 더 대치 국면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도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뭐 물밑 소통 같은 게 있던 적이 있습니까? 뭐 저도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말 그대로 물 밑이니까요. 저는 물 위에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 어떤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뭐 하고는 있는 뭐 일들이 있을 텐데. 네, 결국 그런 점을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대 이슈 관련된 이야기인데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의사협회가 어제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대화가 어려워요. 대화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도 대화하자 뭐 돌아와라 하지만 사실은 또 의대 입학 정원 부분을 확정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정말 대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그냥 정부는 그냥 뭐 반대하든 말든 내가 할 길 간다 그러는 건지 아마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걸 거의 확정하다시피 해놓은 상황에서 저는 의사단체 내지는 이 여러 교수들의 대응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도 참 저도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의사분들의 하는 얘기도 당연히 뭐 공감되는 지점들이 저는 많고요. 근데 이게
또 국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 정부에서 이거를 그냥 이번 기회에 의사들 귀 꺾어버리겠다, 뭐 의사들 뭐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의사들 귀를 꺾는 것과 별개로 우리 환자들이 또 피해를 보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복지부 차관들이나 이렇게 지금 의사들과 또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좀 일신하고 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전남 의대 관련해서요. 네. 동서 갈등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최근에 순천에서는 이제 시도의원분들이 연달아서 삭발을 좀 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 각자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한 행동이라는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뭐 여성 의원까지도 삭발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전라남도 의대 신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요. 동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늘상 중앙에서는 갈등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하는 식으로 이제 또 빠져나가는 국면들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경상북도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이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에 가까운 안동대학교가 안동대 의대를 원했고 예. 또 포스텍 토안공대가 그 의과학자 양성을 포함해가지고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팽팽하게 맞서 왔는데 네. 경북도에서는 그냥 양쪽 다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어디든 좋으니 하나만 해달라라는 제스처를 한 것이거든요. 예. 우리도 그러면 뭔가 그런 식으로 어떤 순천대학교와 목포대가 동시 신청하고 그러면 중앙에서 차라리 어느 한 곳으로 결정해달라라고 하든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국면으로 가서 뭐 우리는 뭐 도의원분들이 삭발하고 저쪽은 또 뭐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정치력을 뭐 발휘하느니 마느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전라남도의 정치력을 그렇게 분산해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차라리 중앙정부의 공을 넘기고 어디가 됐든 무조건 한 군데는 돼야 된다라고 뭉쳐서 싸우는 게 더 필요한 시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남에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 국회에다가 공을 넘기는 말씀을 하는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거잖아요. 없죠. 왜냐하면 다 자기 지역의 그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동부권 국회의원들도 결국에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셨고. 그렇죠. 예. 이제 얼마 전에 하셨죠.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저도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네. 저도 당연히 뭐 가능하다면 순천에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심정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운영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인구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싸우다가 결국 또다시 전라남도 의대가 자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대승적으로 뭉칠 필요가 있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는 없어요? 뭐 저도 뭐 하고 싶은데 지금 다들 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또 한 번 더 하고 메시지도 잘 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네. 털어보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10년간 매년 70억 원이 투입될 남북권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2개 시군 그리고 전남관광재단 공동협력에 나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를 비롯해서 남북권 5개 시도에 총 3조 원을 쏟아붓는 이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이 지난해 12월쯤 확정된 후에 올해 속속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역의 관광 역량을 끌어올릴 진흥 사업 역시 함께 추진되는데 2,107억 원을 투입할 이 남북권 진흥 사업은 전남에 가장 많은 697억이 배정된 상태죠. 우선 올해는 연차별 실행 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표하고요.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10년간 지역의 관광 청사진을 촘촘하게 그려갈 계획입니다. 사업은 주로 전남 남서권에 흩어진 한옥 고택을 정비해서
남도 고택, 달밤 스테이와 남도 음식을 알리고 상품화할 남도 한상 상품화 사업도 추진이 됩니다. 또 동북권도 섬진강 권역과 지리산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 특색을 살린 휴식형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데 또 한 달 살기부터 섬진강 스테이 특화 상품을 운영하면서 이를 다채롭게 꾸려지게 됩니다. 예, 김영록 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과제를 국립의대 설립 그리고 광주 민간 군공항 동시 이전,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로 압축했어요. 예, 그렇죠. 김영록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추진할 중차대한 핵심 과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먼저 국립의대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로부터 신설 방침이 정했으나 의료계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공모 작업에 적극 나서 10월 말 정부의 추천 대학을 보고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이 필요한 광주시와 정부가 소음 피해 문제의 정책 대안을 확실히 마련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감 무한 3조 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조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전남특별자치도를 통해 중앙 권한 가운데 맞춤형으로 이양받고요. 재정 인센티브도 추가로 이끌어내 전남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현안 3대 과제를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또 오늘부터 이달 한 달간 일자리 잡고 희망 잡고를 주제로 올 상반기 광주 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예, 이번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광주 전남 기업의 우수 인재를 공급하고요. 또 구직자에게 다양한 고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여기엔 전남도하고 광주시 또 광주 전남 지방 중기청이 함께 주최를 합니다. 광주 전남 150여 기업이 참가해서 80명의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하는 그야말로 초광역 온라인 채용회장이 될 전망입니다. 박람회 참가를 바라는 기업과 구직자는 박람회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고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취업 준비 진단과 인공지능 또 자기소개서 등 이 다양한 취업 지원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독일과 네덜란드의 10개 기업과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31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어요. 예,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 전남이 수출 유망 기업의 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 상담에 나선 결과 110만 달러의 현장 계약과 200만 달러의 수출 업무 계약을 맺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시장 개척단에는 도내 중소기업 10개사와 또 현지 구매자 36개 기업을 포함해 46개 기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잠재 구매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독일 상담에선 해산이 조미김 제품 40만 달러와 바다맹가가 김 제품 20만 달러, 또 주식회사 아라움이 크리스퍼 오징어 제품 20만 달러 등 6개 기업이 11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완도만 영어 조합법인이 전부 1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에 이어 조아라움이 크리스퍼 오징어 제품 40만 달러 등 4개 기업이 9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앞으로 해외 인증은 물론 수출 보험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을 앞두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예,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또 지역 물가와 유생, 수질 관리까지 분야별 제반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28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구명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7종의 4천여 개의 안전장비를 곳곳에 비치해 사고 예방에 대비하게 됩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완도 신지 명사심리를 포함해 66개 해수욕장 중 58개소가 개장이 됩니다. 이 중에 목포 해달도와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들이 오는 7월 6일 가장 먼저 개장하고요.
그중에 여수 지역 9개소하고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이 8월 25일까지 51일간 최장 기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쉬운 7개소를 개정해서 51일간 60만 명의 피서객들이 도내를 찾았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온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지원 대책에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경우 주로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는데 환자 수도 2022년 124명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2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시군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44개소와 협력 체계를 거쳐 가동하고요.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 발생 시 119와 연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복지사 4,200여 명을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에 투입해서 말벗 서비스를 펴게 됩니다. 그리고 폭염 기간 7, 8월에는 경로당 총 9,444개소에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냉방비 월 17만 5천 원을 지원하고요. 이 기간 유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긴급 복지 지원금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